나는 예언가 토종 이지암이다. 보고스를 구독하라. 구독하지 않는 자는 너희들은 멸하게 될 것이다. 네, 보고스입니다. 제가 여기는 보령입니다. 보령. 누굴 찾아왔냐면은 토종 이지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도종 선생. 정말로 익숙한 이름이죠. 말 그대로 한국판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토종 이지암 선생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본가는 한산입니다. 한산이씨. 그리고 토종, 호가 토종이고요. 토종수산 이곳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보령에서 수식어가 기인, 괴인 이렇게 뜻하잖아요. 솥과 남학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좀 엉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관리들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횡포를 부리잖아요. 그런 것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호가 토종이잖아요. 토종은 이제 마포나루에 흙으로 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정자를 지었죠. 그래서 토종입니다. 애지력이 뛰어났는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5년 전에 미리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사대부가입니다. 토종 선생님은 정말로. 근데 깨어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는 양반들과 사대부 집안이었기 때문에 양반으로서 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를요. 근데 장사를 하셨거든요. 정말로 깨어 있으신 분이죠. 근데 장사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곡식들을 백성에 나눠주기 위해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16세기니까 정말로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도적이 있잖아요. 임꺽정이 그때 그 시기에 나왔거든요. 뭐 가난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토종 선생님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백성들한테 나눠줬죠. 또한 서경덕 선생 밑으로 들어가서 상업을 배웠죠. 그리고 상업을 하기 위해서 마포에 이렇게 토종 흙으로 된 집을 지은 겁니다. 그때 이제 마포나루 근처가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라서. 그리고 상업을 배우고자 하는 천민들한테 상업을 또 가르쳐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토종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백성을 하늘로 보고 백성은 밥을 하늘로 봅니다. 스스로 신분을 좀 낮춰서 가난한 백성들의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동료가 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종비결 저자가 토종 선생님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정확한 증거. 이제 얼음 잡아서 우리가 토종 선생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확한 증거. 근데 강력한 추측이죠. 강력한 추측. 이건 100%는 아니고 한 90%는 토종 선생님이 만들었다. 이제 토종이 성이고 토종이 호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백성들한테 희망을 주는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희망과 행복을 주는 내용들을. 백성들이 그때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희망을 줘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주는 내용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토종 선생님 집에 항상 문정성시를 이뤘죠. 뭐 상담을 하기 위해서,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결혼, 건강, 그리고 일상 관련된 상담을 하기 위해서. 토종 선생님은 역술에 뛰어났고, 또 천문도 잘했고 지리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번 고민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토종 선생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대부가잖아요. 사대부가인데 스스로 양반이김을 포기했죠. 왜냐면은 그때가 이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살았던 때입니다. 이제 절친인 안명세가 을사사화를 비판을 합니다. 이건 을사사화를 부정하고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고문을 받다가 죽거든요. 그리고 1547년에 양재역 벽서 사건이 터집니다. 문종왕후를 비판한 벽서죠. 또 그걸로 통해서 살인들이 많이 숙청당합니다. 그걸 본 토종 선생이 회의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과거의 뜻을 두지 않고 유람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제야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천민들이 학문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적극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을 벗어나서 다른 다양한 학문을 접한 거죠.
그리고 늦깎이에 57살 나이에 포천 현감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혁을 꿈꿉니다. 어떤 개혁을 꿈꾸냐면은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땅에 있는 자원, 바다에 있는 자원, 이런 자원들을 백성들과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해외 통상을 통해서 백성들을 국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백성들하고 똑같이 밥을 먹었죠. 오곡밥에 나물국 하나에, 그리고 이제 상소를 하죠. 왕이시여, 바다와 땅 자원을 이용해서 백성을 국률하소서. 해외 통상을 위해서 백성을 국률하소서. 이지함이 충원하옵나이다. 왕이시여. 근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봉건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산 영감이 되는데, 아산 영감으로 있을 당시 거린청을 세웁니다. 거린청. 근데 거린들이 밥과 숙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것까지 제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재활기관이죠. 재활기관. 조선시대 재활기관을 만든 거죠. 정말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거죠.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역질로.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몸을 보살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했고 너무나 존경했는데, 그래서 어떤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서 대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지금 현 시대에 꼭 필요한 분인 것 같아서 이지함 선생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빡세던데, 한물을 읽기가. 이분들은 너무 빡세. 보이지도 않고. 이것이 도정 선생님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문중묘라서 묘가 많이 있네요. 이게 누구 묘지? 앞을 보면은 이렇게 전경이 딱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 차 저기 보이죠? 여기 이게 이제 조카 이삼보 선생의 묘라고 합니다. 이지함 선생님 조카죠. 이렇게 많은데 어디 있나? 이지함 선생님 묘가? 이건 누구야? 이겁니다. 이거 도정 선생이라고 적혀 있네요. 도정 선생. 보시면은 여기 묘에 묘가래 이렇게 도정 선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정 선생 유지대로 묘가래 이렇게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도정 20 유지대로 그대로 간략하게 적혀 있죠. 다른 분들은 너무 복잡해서 읽기가 좀 그렇지. 도정 선생님 좀 간략하게 적혀 있네. 보면은 다시 묘가를 보시면은 도정 선생 20지묘 공인 완산 이씨 부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도정 선생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정 선생님이 좀 깨어있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새롭게 공부하고 갑니다. 근데 또 필요한 본받아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안녕.